여러분, 지금 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금 시장에서 지금 아주 수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 신호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5년 뒤에 자산 격차가 몇 배로 벌어질 겁니다. 지난 2년간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온스당 1,800달러에서 3,300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금을 향한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 마치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금 시장의 5가지 수상한 신호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수상한 신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뭐냐고요?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에요. 이 중앙은행들이 나라의 비상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대부분 미국 국채에 넣어뒀습니다.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2008년에 달러 발행량이 8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9조 달러가 넘습니다. 1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잠깐 달러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체감해 볼게요. 1971년에 금 1온스를 사려면 35달러면 됐습니다. 지금은요, 3,300달러가 넘게 들어요. 50년 사이에 달러 가치가 99% 이상 증발한 겁니다. 같은 금을 사는데 100배 가까운 돈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화 남발의 결과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 브릭스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 네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이 네 나라가 사들인 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9,000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에서 1년에 채굴되는 금이 약 3,500톤이에요. 10년이면 35,000톤인데 브릭스 네 나라가 그중 29,000톤을 가져간 겁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의 80% 이상을 이 네 나라가 독식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2세 자영업자 박 사장은 2019년에 금 1kg을 샀습니다. 당시 5,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노후 대비용으로 그냥 묻어두자 싶어서 산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 금값이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박 사장은 주변에서 금 투자 잘했다고 부러워해서 요즘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박 사장 친구 김 사장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5,6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자 싶었거든요. 5년 뒤 지금 이자 포함해서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박 사장과 김 사장의 자산 격차가 8,500만 원입니다. 똑같은 돈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중에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상한 신호입니다. 금 선물 시장에서 진짜 금을 달라는 요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 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종이로 금을 거래하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서예요. 나중에 이 가격에 금을 사겠다, 팔겠다 하는 약속을 적어놓은 종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종이만 사고 팔다가 만기가 되면 그냥 연장합니다. 실제로 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99% 이상이 그냥 종이로만 거래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기가 되면 진짜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024년에는 평소에 9.5배나 되는 물량을 실제로 내줘야 했습니다. 미국 선물거래소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선물 시장은 실제로 그만큼의 금을 닫고 있지 않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돈을 전부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로 빌려주죠.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금 선물 시장도 똑같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진짜 금을 달라고 하면 내줄 금이 없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종이금 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금보다 종이금이 훨씬 많이 발행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발행됐느냐고요? 일부에서는 실물 대비 100배, 심한 경우 250배까지 종이금이 발행됐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요구하는 순간 시장이 붕괴할 수 있어요. 45세 직장인 김 과장은 2023년에 금 ETF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편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고 불안해졌어요. 이 ETF가 실제 금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가진 게 진짜 금인가?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가? 만약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 과장처럼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제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에서 힌두교 축제를 맞아 은장 신고 수요가 폭발했는데 시중에 은이 동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런던 현물 시장에서도 은이 고갈돼서 거래가 중단됐어요. 인도와 런던에서 동시에 은이 바닥난 겁니다. 이때 런던이 급하게 중국과 미국에서 은을 빌려왔는데요. 대여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입니다. 보통 돈 빌릴 때 3, 4% 내잖아요. 은을 빌리는데 30%를 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금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금이 실물입니까? 아니면 종이입니까? 세 번째 수상한 신호입니다. 금값과 미국 국채 가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금값과 미국 국채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값도 같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거의 못 받으니까 차라리 금을 사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데도 금값이 같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내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불러요. 짝이 맞지 않게 됐다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금을 계속 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줘도 언제 압류당할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2022년에 미국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압류해버렸잖아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었구나. 미국 맘에 안 들면 언제든 압류당할 수 있구나. 하지만 금은 자기 나라 금고에 넣어두면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58세 은퇴자 이사장은 2021년에 노후자금 5억을 미국 국채 ETF에 넣었습니다.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했어요. 5억이 3억 5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이 사장은 지금도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 금을 안 샀을까? 왜 미국 국채만 믿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미국 달러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수상한 신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금값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금값을 인위적으로 눌러왔어요. 왜냐고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달러보다 금을 더 믿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눌렀느냐고요? 금 선물 시장에서 규제를 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 선물을 살 때 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보증금입니다. 미국 정부는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이 보증금을 확 올려버렸어요. 보증금이 비싸지면 투자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금값이 내려가죠. 실제로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니까 금값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8차례나 증거금을 인상했어요. 연초에 4,950달러였던 증거금이 연말에는 12,650달러가 됐습니다. 155% 인상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레버리지도 200배에서 15배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금값이 온스당 1,8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2년 이후로 이 방법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현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가격을 내리면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진짜 금을 달라고 해버립니다. 내줄 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가격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시장이 정상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인위적으로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댐에 박혀있던 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요. 앞으로 금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과거처럼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금값을 내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47세 주부 최 여사는 2020년에 금을 사려다가 말았습니다. 뉴스에서 금값이 너무 올랐다, 곧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금값은 2배가 됐어요. 최 여사는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값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는 힘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더 떨어지게 기다리시겠습니까? 5번째, 수상한 신호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을 놓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 확보 전쟁이에요. 최근에 미국이 은을 국가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 정부 허가 없이는 은을 수출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금과 은이 앞으로 아주 중요해질 거라는 걸 양쪽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기축자산으로 금을 쓰려고 해요. 달러는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압류해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금은 아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종류의 통화가 경쟁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달러 같은 법정 통화, 브릭스가 만들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시대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만약 브릭스가 정말로 금 기반의 새 통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금 수요가 지금보다 몇 배로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금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내년에 실현될지 10년 후에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해요. 세계가 달러 중심에서 다원화된 통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금이 있다는 겁니다. 62세 은퇴자 정 사장은 평생 달러만 믿고 살았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달러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 통한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브릭스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달러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산의 30%를 금으로 바꿨습니다. 정 사장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의 시대가 영원할까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수상한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 현물인도 요구 폭발, 금값과 국채의 디커플링, 미국의 금값 통제력 상실, 그리고 미중금 확보 전쟁.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물금을 확보하십시오. 종이금이 아니라 진짜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금 ETF나 금 선물은 편리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실물금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은행에서 골드바를 살 수 있고 한국 금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1g짜리 작은 골드바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산의 최소 10%는 실물금으로 갖고 계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둘째, 통화를 분산하십시오. 달러 예금이나 미국 자산만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분산하셔야 합니다. 달러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아시죠?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달러, 원화를 적절히 섞어서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십시오. 금값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 해왔어요. 특히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금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금은 노후 대비용으로, 위기 대비용으로 사두는 겁니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값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도 금값이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도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오릅니다. 어떻게 봐도 금이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 시장에 수상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5년 뒤,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도 특별히 못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